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공감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1반 이초원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우리는 공감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받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감이 왜 필요한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받은 공감 교육의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공감의 의미를 더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감의 본질적인 개념, 의미와 더불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실질적인 공감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심리학, 교육학, 조직학, 경영학, 윤리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 세대, 계층 등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이 적나라한 현대사회에서는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심성을 갖추기 위해서나 협상, 설득 등 비즈니스의 주요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인간 행복의 기본 뼈대인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여러 사람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공감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감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의 공감 능력이 높다 혹은 낮다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감에 대한 최근까지의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공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우선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되는데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의식적으로 잘 이해하려 하는 것이고 정서적 공감은 공감 행위로 인해 촉발되는 정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정서적인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상호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개념은 엄연히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령 인지적 공감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서적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지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맥락적 단서들을 고려하여 현재 상대방의 감정, 생각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데에 능할 수 있어도 단지 이해의 영역에 머물 뿐 심화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은 높다고 할 수도 낮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공감 능력을 외부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이 이해하고 느낀 바들을 숨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감 능력을 함부로 재단하고 거기에 개입하려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야 더 유능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공감 능력을 키우려는 공감 교육을 시키려는 이유인데 저는 공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감 기술을 가르쳐주기 전에 피교육자들에게 공감을 위한 적절한 동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교육을 논할 때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공감 능력을 키워주면 알아서 잘 공감할 것이라는 안일한 예측이고 공감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공감 능력을 발휘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소 심오한 주제이므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나르시시즘에 관련된 연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타인을 착취하고 이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소위 정상범주로 분류되는 일반인들 누구에게나 나르시시즘 성향이 조금씩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학자들 간의 공감대일 뿐 나르시시즘은 원래 정신장애 중 하나로 간주되어 오던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정신장애들의 목록이 담겨있는 DSM을 살펴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항목이 존재하고 DSM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이 주로 보이는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계속 언급했듯이 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인 공감 능력이 없는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최근 심리학계에선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공감해야 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공감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의견과
나르시시스트들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이 각각 어떠한지 충분한 고려를 했나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연구를 통해 나르시시스트들의 정서적 공감 능력은 낮지만 인지적 공감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단지 공감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위 예시를 바탕으로 다시 공감 교육으로 돌아와 마무리해보자면, 저는 단일한 형태의 공감 교육으로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공감 개념 속에 담겨있는 세부적인 속성들을 섬세하게 고려하고 공감 능력의 결여보다 공감하기 위한 동기의 부재에 더 신경 써서 스스로 공감에 대해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감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공감과 공감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금 공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